실례합니다. 바느질 마감 없이 완성해보는 광목 행주입니다. 커피 바리스타 앞치마 앞에 린넨 행주이기도 합니다. 행주 사이즈는요, 자유입니다. 저는 50 곱하기 35를 했습니다. 밋밋한 광목천에요, 5 곱하기 5 여러가지 천들을 이어서 올려붙일 생각입니다. 퀼트에서는요, 이것을 나인 패치라고 해서요, 가운데 부분을 풍차 돌리기 위해서 바느질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퀼트를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평소에 있던 대로 바느질 하셔서 그대로 올려 붙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부담 갖지 않고 시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짜투리 천이 많다 보니까요, 시간만 날 때마다 5 곱하기 5 정사각형의 네모를 오려 놓습니다. 물론 시접은 0.5에서 0.7이 남겨진 그런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천을 오려 두었다가요, 이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작은 구멍이 있을 때는 한 장만 올려서 아플리케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밋밋한 옷에 포인트를 줄 경우도 있습니다. 짬 날 때마다요, 몇 개씩 연결해 두잖아요. 그럼 무릎 덮개도 완성도 되고요. 그리고 작은 아기 이불도 완성이 됩니다. 자, 바느질이 다 됐으면요,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할 때는요, 조각과 조각이 만나는 시접 부분이 한 번에 몰리면 바느질하기도 불편할 뿐더러요, 두툼해서 용도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게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이 다 된 천 조각을요, 광목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높이나 자리 선정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자리에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아래에서 위로 5cm 정도 올려서요, 중심을 맞춰서 실핀 작업을 하고 홈질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홈질을 즐기는 이유는요, 홈질 자체가 빈티지한 느낌도 있으면서요, 정성이 보이는 듯한 그것 때문에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바탕 광목천에서 실밥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보통 열홀에서 15홀 정도 풀어내면 적당히 이쁩니다. 광목이라는 천 자체가요, 실밥 풀어내기가 쉽기 때문에요, 바느질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천을 붙이고요, 실밥 풀어낸 것만으로도 이미 완성입니다. 처음에는 계획하지 않았지만요, 밋밋한 것 같아서 제가 고양이를 그려서 자수를 놓을 거예요. 이 고양이는요, 커피 잔 속에 앉아서요, 커피 알갱이로 목욕을 하는 아이입니다. 무척이나 섹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얼굴 표정이 나오지가 않네요. 스티치는요,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놓고 있는 자수는요, 커피 잔과 접시인데요, 여기에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요, 행주이기 때문에요, 더럽혀지고 또 자주 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수 자체가 간단하면서 튼튼해야 됩니다. 자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림만 그려놓으면은 바느질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백스티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박음질과 똑같습니다. 지금 고양이한테 자수를 놓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가 바로 백스티치 박음질이죠. 자수를 하려고 보니까 자수실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집안에 일반 바느질실이 그래도 색깔 따라 몇 개는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요, 두 겹에서 한 네 겹 정도 겹쳐서 자수를 놓으시면요, 일반 자수실과 거의 같습니다. 저도요, 좀 더 깔끔하게 표현되는 자수를 해야 될 때는요, 재봉실을 4겹 정도 겹쳐서 그것으로 수를 놓고 있습니다. 고양이 분홍 코와 발에 달린 젤리, 그리고 꼬리에 묶인 리본까지 거의 다 자수가 끝났고요. 거품처럼 떠다니는 커피 알갱이를 자수로 놓는데요, 이것은 분리온 스티치를 했습니다.
불리온 스티치는요, 입체 자수다 보니까요, 자수를 놓고 나면은 정말 생색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콩 몇 개 놓다 보니까 자수도 이제 끝났습니다. 나만의 행주가 하나 완성이 된 거죠. 펼쳐놓고 보니까요, 러너로 써도 되겠고요, 잔받침으로 써도 되겠고요, 식탁보로 써도 되겠네요. 내가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요, 작품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의 작품을 남겨보실 생각 없으신가요?